경향신문사의 김용민 화백이 결국 가진 사람이 먼저였구나. 사람이 먼저다 했는데 자네 달필일세? 논의할수록 후퇴하는 중대재해법.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법은 통과시켰어요. 근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는데 기업을 빼. 그런데 처벌까지 뺄 수 없잖아. 중대재해법. 처벌까지 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있는데 처벌 조항이 형해화됐어.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도 처벌을 안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김용민 화백이 경향신문에 결국 가진 사람이 먼저로구나. 가진 사람이 먼저다. 이낙연이 이 법을 시행하고 얼마 있다가 5월 7일 날 미안합니다. 평택항에서 숨진 대학생 이선호 군의 비보가 할 말을 잃었대. 근데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 참변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지만 하나도 고쳐진 게 없이 평택항에서 300km의 이 철근 덩어리가 떨어져서 그 대학생이었던 이선호 군이 거기서 사망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라고 평택항에 왔다가 거기서 안전장비도 없고 관리자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처참한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멋있겠어.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없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꽃다운 청년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 끝을 봐야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찾겠습니다. 뭘 더해? 그때 청년 김용균 씨 어머니가 가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김용균 씨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 국회가 썩었다 그랬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데가, 가장 낙후된 데가 어디라고? 국회라고. 이낙연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이진홍 선생이 나하고 배치냐. 이분이 이거 이렇게 써서 내가 그래서 이걸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니 300톤이나 되는 철근에 맞아 죽었다니까. 깔린 거지. 그 댓글로 쓴 거야 이게. 이진홍 선생이 댓글로 썼어. 뭐라고 썼냐. 하 의원님. 이낙연이 쓴 거기에 의원님. 이게 젊은 사람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드신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그때도 산재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여러분들이 누더기로 만든 그 법안으로는 해당되지도 않더군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됐어. 누더기라는 것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입증된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산재로 죽어가고 유족들을 피눈물을 흘립니다. 산재 유족분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통과시키라고 국회에서 그렇게 밤샘 농성을 하셨어도 의원님은 무시하셨죠. 생무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산재 유가족 분들은 기뻐서 우시는 게 아니라 분하고 억울해서 우셨습니다. 어떻게 의원님께서 김용균 군을 말하실 수가 있나요?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께 어떻게 하셨는데요? 범죄만 죄거든. 밤샘 농성을 했다고. 법을 똑바로 만들려고. 미안하다고요?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이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의원님의 그 선택으로 앞으로도 노동자와 유가족들은 울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일말의 책임감과 죄책감이라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낙연이 쓴 그 글에 댓글로 이거를 썼어. 내가 읽어보고 눈물이 나서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국회가 썩었단 말이야. 언제 썩었어? 이낙연 시대에 와서 썩었어. 아주. 썩어 문드러졌다고. 말만 해 말만.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이낙연이 쓴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공통점은 뭐였죠? 비전, 전략, 조직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좋은 말 한다는 거예요. 멋진 말, 우아한 말, 아름다운 말, 품격 있는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전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낙연 엄격한 도덕성 공세. 이게 MBN 종합뉴스에서 2021년 7월 29일 이때가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때인가? 아니요, 시작되기 전인가 그랬을 겁니다. 8월부터 시작했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제 대선 캠페인 시작하고 나서 8월서부터 전국 순회하면서 이제 캠페인을 해가지고 그 대선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이 뭐라고 하는지 서로 지금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서로 비방하지 말자라는 원팀 협약식을 체결한 게 바로 어제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오늘도 서로에게 도덕성과 낮은 공약 이행률을 거론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네거티브와 검증은 구분해야 한다고 해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서울대 학생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는 검증이라며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좀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욕설, 음주운전 경력 등 이미 알려진 이 지사의 도덕성 논란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 전 대표의 공약 이행률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어제 MBN TV 토론에서 전남지사 시절인 2015년 공약 21개 가운데 20개를 이행한 걸로 평가받았다고 한 것을 두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 지사 측은 지난 2016년 보도를 인용하며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26%로 평균보다도 낮은 전국 최하위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뭐 도덕성을 공격하죠. 이낙연이 이재명에 대한 것은 뭐 도덕성을 공격하는 거죠.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형수 욕설, 음주운전, 소위 전과사범, 이거죠. 이게 3종 세트면 형수 욕설, 음주운전, 전과사범. 이겁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 네 가지가 뭔지, 그 형수 욕설, 그 음주운전, 이 전과사범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를 제가 42강에서 성취 충고용으로 본 이재명 그는 누구인가 이거를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 없는 공격인지 다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을 그 근거로 정리해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재명의 인성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을 해보지도 않고 지금 떠드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 간의 공방은 이재명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약 이행률이 전국 꼴찌였어요. 그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인가 뭐 하는 데서 조사한 겁니다. 그 매년 조사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발표합니다. 그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시민단체에서 그걸 하는 건데, 그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에서 그 매년 하는 거고.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42강을 보시면 됩니다. 이낙연의 경우 또 한번 봅시다. 이낙연이 그래서 캠페인에서 스프린트를 다 끝내고 와가지고 결선 투표할 필요가 없이 과반이 넘었어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낙연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 해단식을 하는데 해단식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편 오늘 민주당 안에서 시선이 쏠린 사람 후보보다도 2위였던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 나흘 동안 집거 뒤 캠프 해단식에 나온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는 민주당 가치를 지켜달라고 했지만 당 지도부 등에 대해 마음에 맺힌 게 있다면서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경선 패배 후 나흘 만에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이정표 없는 여행을 떠나게 됐다는 이 전 대표. 캠프 해단식에서 마음에 맺힌 게 있다며 작심한 듯한 말들을 내놨습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다시 하나의 강물이 돼야 하니 서로 상처 줘선 안 된다면서 꺼낸 얘기였는데 당 지도부나 경선 과정에서의 다른 후보 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경선 승복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대로라며 더 보탤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당 지도부 등의 불편함을 감추지 않은 만큼 선대위 합류가 쉽게 결론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를 향해 어제 일배와 다를 바 없다고 했던 송영길 대표는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신 모든 분들을 위로드리면서 원팀 민주당이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당선자한테 우리 이낙연 후보님을 적극 예우해서 꼭 찾아뵈라.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한 데 이어 자신의 구속을 거론했던 서른 의원에게도 뜻을 잘 받아안겠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등 원팀 만들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자치단체장 자격으로 오늘 균형발전 관련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별도의 대화 자리는 없었지만 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며 문 대통령이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넸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낙연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국을 돌면서 그 경선을 했는데 충청도에서 시작할 때 거의 2배로 표가 많았거든요. 이재명이. 모든 데서 다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전국에. 마지막에 이제 한 10만 이 표가 쏠린 표가 있어서 거기서 조금 이제 만회를 했지만 결국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그 득표를 해서 이재명이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그런데 이재명은 학벌도 없고 경력이래 봐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도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한테 이낙연이 지다니. 나 이낙연이 누군데? 이건 있을 수 없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경선에 불복합니다. 오늘 지금 본 게 10월 14일이잖아요. 10월 10일 날 아마 경선이 끝났을 겁니다. 그때 후보가 결정됐죠. 대선 후보가. 그런데 이게 지금 경선을 불복합니다. 경선에 불복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도태한 사람이죠. 그런데 전국에 돌면서 일방적으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낙연을 따돌렸거든. 전국 어디에서도. 한 번도 이재명을 이기지 못했어요. 마지막 스프린트에서 그 이낙연이 몰표가 나왔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도 역부족이었어요. 그 몰표는 어느 그 사이비 종교단체가 연루됐다느니 그런 얘기인데 그건 모르는 얘기고 하여튼 좌우지가 몰표가 나온 건 이상한 건데 좌우지가 몰표가 왔어도 안 된 거예요. 그 이재명은 낙승을 했죠. 이낙연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에 대한 모멸적인 이 네거티브는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그러면서 도덕성을 말하고 품격을 말해요. 그게 웃기는 얘기죠. 그 뭐라고 얘기했냐? 형수욕설, 아까 얘기했던 음주운전, 전과사범, 사법리스크, 대장동의 몸통이라고까지 말해요. 온통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살포한 사람이 누구더라? 이재명은 그런 거에 결코 대응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재명 곧 구속될 사람이라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이제 곧 영장이 나와서 구속될 거다, 저 사람. 이낙연 캠프에서는 가짜 조작된 내용을 네거티브로 해도 되고 상대방은 자신에게 털끝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낙연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거죠.